중계방송이 있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박상기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기관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등 교정시설의 운영을 관장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 관리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에 관한 사무 등 그 업무 범위가 매우 넓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국가법질서 유지와 법치 수요의 최일선에서 국가 사무를 총괄 지휘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 또한 이에 상응하는 업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건전한 국가 간 도덕성 및 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겸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적 요구인 법무부의 개혁과 검찰의 탈정처에 대한 비전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분이 추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청문회에서 박상기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후보자가 인권보호와 법치수호의 적임자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청문회장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대신하여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자세로 후보자의 헌법수호의지, 법철학, 업무 능력과 법무부의 비전에 대해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지 의원님 무슨 잠깐만요. 저기 의사진행 반환은 일단 안건 상정하고 또 후보자 선서를 한 다음에 그 후에 자료 제출 요구 의사진행 반환 김진태 의원님. 그것도 조금 뭐 취지는 아시겠지만은 알고 있지만은 일단 청문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선서를 받은 후에 충분히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박상기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되면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출석하신 박상기 후보자에 대한 주요 양력 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SBS, KBS, MBC 등 공중파 방송과 국회 방송 그리고 OBS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7월 13일 공직 후보자 박상기.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는 순서입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였으므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누구 자유한국당의 그럼 윤상조 의원님 짧게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5분요? 네, 5분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럼 5분 이내 5분을 드릴 테니까 가급적 좀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또 세금 탈루, 위장 전입, 향응 특대 의혹 등 정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런 사실이 없다, 해명하겠다, 청문회 때 이렇게 해서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와 관련해서 의혹 해소에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LH 아파트를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LH 아파트를 지금 우면동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이 되겠습니다. 모친께서 2011년 12월 달에 2억 46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여기 자금 출처 이 부분 자료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6년 5월 6억 4천만 원 시세차익 4억 4천만 원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6억 4천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했는지, 예를 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 또 아들이나 또 손자에게 정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모친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증여세와 분명히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82년도에 부친께서 아파트를 구입을 합니다. 신천동에 진주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81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89년 2월 달에 최수선이라는 분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아들인 후보자가 92년도에 그 아파트를 다시 재매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위장 간접 정력 아닌가, 이분은 굉장히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재직등본이라든가 자산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본인이 78년 4월 달에 관악구 신림동 233-11번지에 최수정씨의 동거인으로 들어가서 무려 6년간 동거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최수정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6년 동안 살은 같이 동거한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참, 저희가 이 상황에서 뭘 더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안식년을 간 게 있습니다. 간 게 있는데 3번을 갔습니다. 갔는데 기간만 보내줬어요. 어느 대학을 갔는지 이렇게 자료를 기재를 안 했습니다. 우린 요청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 배우자 말고는 다 재산 등록 고지 거부 또는 사생활 보호란 이유로 해서 모든 자료 제출을 거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이 진행될 수 있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이 청문회에서 정말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보자가 빨리 요구했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요구하고,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청문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용주 의원님 먼저 발언 시청께 드리고 다음에 야당 의원들만 하기 뭐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여당 의원님 금태섭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청문회에 임하는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저희 본 청문위원들이 신이 아닙니다. 본 인사청문회가 적절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셔야지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원활하고 정상적인 청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 언론이나 신문 제작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공직후보자 본인에 대한 것,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것, 특히 모친, 장남 등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는 공직후보자 입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보다는 저희 인사청문위원이 그 자료를 접하고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는 것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에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어떤 연유에 있어든지 법무부 장관이나 후보자나 법무부에서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 아들에 대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아들이 지금 전세 자금을 3억 원 정도에 살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답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은 장남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6개월 사이에 3억이라는 전세 자금을 얻었다면은 그 출처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증여세 납부, 이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탈세와도 연관된 문제인 것입니다. 탈세라는 것은 범법의 행위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출을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후보자의 모친이 국고와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을 해서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민적으로 주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갖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 아니면 그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모친이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 열람 내역서나 등기권리증, 매입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지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합당한 것인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직 후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이 정치자금 후원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 장관 후보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당시 이와 같은 자료들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답변 내용대로 가족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후보자 본인이 정치 후원금을 누구에게 냈는지, 얼마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런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은 공직 후보자,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파적 편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하나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공직 후보자 법무부의 태도에 비춰본다면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와 같은 청문회를 계속 해야 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당으로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 제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다면은 그와 같은 인사청문회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용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의원님께서도 윤상죽 의원님에 이어서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타를 함과 동시에 과연 이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야당 윤상직 의원님과 이용주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뭐 청문회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 자료 제출을 놓고 아무래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함께 전문성 그리고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꼽고 있는 가장 큰, 가장 우선적인 개혁 과제가 검찰 개혁인 상황에서 저희가 장관 후보자로부터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정견을 듣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수처 문제,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법무 행정의 개혁 문제 등 국민들이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그때 다시 자료 제출을 왜 안 하는지 추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의원님께서 어느 정치인한테 후원금을 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후보자한테 물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출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하겠지만 일단 청문회는 진행을 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큰 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금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진태 의원님.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엊그저께 법사위를 열어서 어제까지 자료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자료가 오지 않으면 그냥 이런 형식적인 청문회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과연 자료 어제까지 얼마나 받았습니까? 제가 추가로 요청했던 거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만 오늘 그냥 하루만 어떻게 대충 때우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자세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제도적인 이 미비점을 그 사이를 뚫고 청문회를 해도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마당에 지금 뭐 자료 좀 안 보낸 거 가지고 일단 그냥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들게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자, 자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이 정권이 바뀐 게 실감이 납니다. 옛날에 우리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항상 박근혜 정부에서 왜 자료를 안 내냐 그렇게 얘기하더니 왜 이번엔 똑같은 기준 잣대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때보다 자료 지금 후보자가 많이 냈습니까? 예, 이를테면요. 후보자의 아들이 어디에서 전세 얼마짜리에 살고 있느냐 우리 모릅니다.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계약서를 안 내니까요. 뭐 응봉동에 무슨 뭐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3억이다? 인터넷에서 시세 보고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 뿐이에요. 3억인지 5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차를 안 내니까. 그러면 아들이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사니까 그 아버지가 후보자 되는데 애한테 뭐 피해를 끼치기가 싫다? 사생활 프라이버시다? 아니죠.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공직자가 직계 좀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아직 공직자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그걸 내기가 싫으면 거기에 합당한 사유를 대야 되는데 합당한 사유도 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냥 우리가 뭐 심심해서 아들까지 망신을 주려고 얼마짜리 전세에 사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동네 아파트 전세 시세가 최소한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번 거는 불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1년 정도 돈을 벌었는데 이 아이가 그 돈을 3억을 마련할 수가 있겠느냐? 우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왜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 그거 하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다 증여세 내가면서 신고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도 어떤 이런 사법 행정의 최고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아이가 그 전세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고 그 자금 출처는 어떻고 이거를 소상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한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종전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 때는 아들의 전세자금, 현황, 출처 상세하게 다 자료를 냈습니다. 이번만 이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탈세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부동산 투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방했던 그 5대 공직자의 원칙에 2가지나 지금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 전세 계약서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청문회를 그냥 하겠다. 그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상태로는 청문회를 진행해도 의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기까지 청문회를 무기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백혜령 의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선배 법사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법사위의 경우에는 국회가 파행을 빚을 때도 서로 논의하고 토의해서 꼭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 오늘 청문회에서도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청문위원으로서 그건 당연한 권리고 국민들을 대표해서 후보자는 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을 지금 요구를 하시면서 실제로는 의혹들 자체를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할 때 구체적인 사례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자료 제출을 얘기를 하시면서 실제로는 LA 아파트와 관련해서 뭐 증여세가 문제된다는 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의혹일 뿐인 것을 실제로는 사실로 확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다면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자료 제출 이런 거 요구해달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는 저희가 여당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동안 정책 질의, 정책 청문회를 주장하신 건 아니셨습니까? 저희도 그런 청문회 원합니다. 지금 후보자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는 큰 국민적인 과제를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법무부 수장이 그동안 너무나 공석 상태였습니다. 빠른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검찰 개혁의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청문회 자료 제출 현황을 그동안 보면 국무위원 그 법무부 장관 권재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73%만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박상기 후보자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제출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79.3% 제출됐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자료는 제출됐다고 보입니다. 백혜령 의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신환 의원님, 의사진행 말해주시고. 먼저 지금 국회가 가지고 있는 청문회의 역할과 기능이 완전히 형해화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법사위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정 수행 능력이나 후보자의 자질 또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이 청문회가 거의 의도적으로 자료를 깊이 회피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도저히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제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앞서 여당 의원님께서 자료 제출률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문제시되고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들에 대한 핵심적인 자료들은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사생활 보호와 고지거부 사유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청문회법과 무관한 내용들을 들어서 전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는 그 의혹,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의혹만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료가 와야 그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료 제출을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222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115건을 미제출했습니다. 자료 제출률은 48.2% 정도 되는데 그중에 법무부가 60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7건을 미제출했습니다. 자료 제출률이 38% 정도뿐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중에 핵심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법무부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고직업의 사유와 사생활 침해로 자료 제출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까지 자료 제출한 것으로 파악해서 건수를 넣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그 인사청문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료 제출 요구의 권한에 자료 제출 요구받은 기간 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시에는 당해 기간에 위원회가 경고 조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국회 법사위의 이름으로 법무부에 강력히 경고하는 서면 경고하는 그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자료 제출이 안 될 시에는 저는 청문회를 연기해서 자료 제출을 받은 후에 정확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신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천 의원님. 예, 더불어민주당 조홍천입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자료 제출 요구가 불비해서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없다는 지적, 청문회의 그 취지에 비춰서 이런 수긍이 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비단 꼭 도덕성, 후보자의 도덕성만을 검증하는 것은 아니고 전문성 그리고 적합성까지도 함께 검증을 해서 과연 그 직책을 감당할 그런 능력이 되느냐를 국민들 앞에 소상히 밝혀드리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께서는 가장 시급한 개혁의 대상이 검찰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검찰 개혁이 차일피일하다가 또 이대로 유야무야 되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과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올 것입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작년 11월 23일인가요? 김현웅 장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오늘 2017년 7월 13일까지 약 8개월 동안 법무행정의 수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검찰 조직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한 법치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이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시스템의 그 체크가 개혁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 그런 암울한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요 직전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바 있는 안경환 후보자도 또 자진 사퇴를 한 전례도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해서 그 적합성 여부를 따져보는 것은 절실한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청문회를 개시해서 도덕성을 따지기 위해 꼭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직접 후보자한테 자료 제출 요구를 이 자리에서 하시고 아울러 검찰 개혁이라든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든가 이런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후보자의 그 견해를 들어보고 또 비판할 것이 있으면 또 비판도 하고 하는 그런 자리를 지금 국민은 원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 요구 불비하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언뜻 보기에 예를 들어 후보자 본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 좀비 속에 대한 학교 생활 기록부 이런 것까지도 요구를 했는데 안 왔다. 도대체 배우자와 직계 좀비 속에 학교 생활 기록부가 이 청문회에서 꼭 필요한 자료인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자료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출하지 못한
자료 중에는 이렇게 개인 신상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꽤 포함되어 있으라고 봅니다. 따라서 일단 청문회를 진행을 하시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후보자에게 직접 하시고 만약에 못한다면 왜 안 되는지 어렵다면 왜 힘든지 후보자에게 수긍을 해주신 게 그게 국민을 위한 우리 법사위원들의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광덕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광덕 의원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모습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조영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을 비롯한 시대에 맞는 이 법무부의 변화와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한 그 전문적인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그걸 검증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 좀 당당하고 소신 있고 그리고 좀 솔직한 그런 모습의 장관이어야 이 중차대한 검찰 개혁을 포함한 법무부 혁신의 칼을 그 손에 쥐어줄 수 있다는 것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백혜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런 얘기를 누차 후보자 측에 해서 그런 걸 소명했는데도 안 주기 때문에 우리 야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고의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건 현행법 위반 아닙니까?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에 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의 책무이고 우리 국민들이 과연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되실 분께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호소하고 법을 위반할 때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법 집행을 엄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호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를 오히려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후보자 장남의 전세 보증금이 저희들이 검색을 해서 3억 원 전후한다라고 알고 있고, 후보자 아들이 2014년 2월에 로스쿨을 졸업해서 1년 후인 2015년 4월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합니다. 그리고 나면 6개월간 실무 수습을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무 수습을 끝내고 나서 그 법무법인 1회에서 아마 정식 급여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 불과 몇 개월 급여를 받지 않은 상태, 더군다나 로스쿨을 졸업한 1년차 새내기 변호사의 급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궁금해하지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3억 원가량의 전세보증금을 마련했을까? 이것이 저희들의 정치 공세입니까? 후보자 흠집내기입니까? 지금 우리 3포 세대다, 5포 세대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또 돈이 없어서 집을 마련하지 못해서, 또 결혼을 해도 양육비가 문제돼서 아이 낳는 걸 포기한다고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국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대표적인 의혹을 받기 때문에 그 전세보증금에 대한 얼마인지, 그 자금 출처는 어떤 것인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자료 제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것을 호소드리는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아마 저는 저와 같은 인식을 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문제로 이제 여러 가지 또 가족에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모친께서 2011년에 서초동에 2억 450만 원의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니 그 분양대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자금의 출처와 그 후에 이런 거주 상황을 좀 소명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그 연세대학교 교수로 근무하셨는데 그 대학원생으로부터 부당하게 기금을 받고 향응을 요구했다라는 그 자료에 대해서 이 교육부에서 2006년 3월에 이렇게 갑니다. 우리 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바 연세대학교 측의 대학원 입학 전형과
기부금 및 향응 요구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가,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의 조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재조사를 요청합니다. 교육부가 연세대학교에.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재조사를 한 결과를 제출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 심사위원 간 협의만으로 박사과정 입학 서류 심사표의 성적을 가감해서 면접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입학관리 업무에 소홀히 처리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 경고를 해라. 그리고 교직원 교육을 해라. 그러한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조치 결과를 2016년 5월까지 제출해라.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한 조치를 따르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정말 아주 중요한 사건, 저희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후보자께 어느 정도에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예, 박주민입니다. 저도 이제 초선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그렇게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경험해봤던 인사청문회 때마다 사실은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논란이나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예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았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야당이었을 때 제가 경험해봤던 두 번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이선의 헌법재판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우에도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희들이 많은 문제 제기는 했지만 일단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달라라는 요청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은 다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에 그 사고를 은폐했었다는 굉장히 큰 의혹을 받았었는데 관련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저희들은 이후에 계속 제출을 해달라. 하지만 정책적인 검증은 해야 되니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데 동의하고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당이 된 뒤에도 제가 경험해본 두 번의 인사청문회가 있는데요. 한 번은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한 것이었고 다른 한 번은 정연백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였습니다. 두 번 저희가 여당이 됐을 때에 치러진 인사청문회였는데 이 경우도 전부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일단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는 식으로 진행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김희수 헌재 소장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유기준 의원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님들이 자료 제출에 부족한 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지만 그 당시 위원장이셨던 유기준 의원님은 일단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자료들을 추가로 제출받는 식으로 하자라고 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경험해본, 즉 제가 야당이었을 때 그리고 여당이었을 때 경험해본 네 번의 인사청문회 모두 다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는 있었지만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정책 검증이나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을 하면서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 추가 제출을 요구하는 식으로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 검증을 중심으로 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분들이 갖고 계신 여러 의문점을 풀어드리는 데 있어서는 좀 더 부합하는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잠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박진규 의원님. 네, 박범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박상기 문재인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듣고 싶은 내용이 뭐겠습니까? 저희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스갯소리로 우리들끼리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집권 야당의 태도로, 우리는 집권 여당이 아니라 집권 야당의 태도로 국정에 임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농반 진반으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 정부는 지난 9년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지난 겨울에 분노했던 여러 적폐들에 대한 청산을 모토로 해서 출범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우리 박상기 후보자가 되시겠지만 법무부 장관이 되면 우리 조직에 검찰 조직에 있는 법무검찰 조직에 있는 우리 검사들을 정말 설득하고 어떤 경우에는 치열한 논쟁, 어떤 경우는 또 단호한 조치 등을 통해서 조직의 안정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이루어내야 됩니다. 국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무검찰이 잘한 면도 있지만 아직은 우리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만큼의 그러한 위상과 처지에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의원님들도 오늘 이구동성으로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또 우리 검사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가 정말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보관이 무엇인지를 저는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진행을 하면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그러한 지적은 별도로 논의 혹은 별도의 촉구를 통해서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현황을 좀 뽑아봤는데요. 지금까지 그 위원회 요구 자료가 대략 한 479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은 다 제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별 의원님들이, 야당 의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것 중에 한 125건쯤 되는데 제 통계로는 108건 정도가 회신돼서 우리 백혜련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종전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현웅 후보자 제출률보다 한 5, 6% 더 높습니다. 특히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한 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잡아볼 수 있겠는데요. 가족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출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또 후보자 본인이 관리하고 있지 못한 자료들, 다른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는 일사불란하게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정한다 하더라도 쉽게 제출되기는 어려운 그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또 인사청문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러한 요구 자료들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진행을 하면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검찰관, 법무관, 검찰개혁에 대한 그러한 입장과 보관을 한번 들어보고 동시에 지금 우리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정말로 있어야 된다는 자료, 인사청문회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말로 이것은 받아보고 싶다고 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 여당 의원님들하고도 여당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보고 또 우리 후보자에게도 법무부 측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여상규 의원님. 예, 여야 청문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이 청문회 진행과 관련된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청문회를 그냥 진행하자,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케 하자, 이런 의견들이고, 야당 의원님들은 자료부터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청문회가 다름 아닌 법무장관 청문회이기 때문에 저는 법무장관이 될 분의 어떤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자료는 미리 제출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야당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 법률 위반 여부, 또 심지어 범죄 행위까지 될 가능성, 이런 것들과 관련된 자료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후보자의 구두 답변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법무장관에게 어떤 법무 행정과 관련된 질의 또 법무 정책과 관련된 이런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법무장관의 이 자격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필요한 최소한 도의 자료는 제출이 돼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제출이 되면 자격과 관련된 청문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정책과 관련된 청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춘석 의원님. 이춘석 의원님 마이크. 예. 가능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야당 때 인사청문회를 36번 했습니다. 아마 이게 37번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번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자료 제출 항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번 인사청문회는 저는 해도 넘어간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 후보자들을 낙인 찍기 하는 청문회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 의원님들이 하시려고 하면 저는 더 당당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박상기 후보자 계신데 우리 국민적 화두,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검찰개혁이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화제가 되고 아마 당선의 영향도 상당히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박상기 후보자 이외에도 재벌개혁을 담당하는 김상조 후보자, 교육개혁을 담당해야 하는 교육부 총리, 그리고 국방개혁을 담당해야 하는 송영무 장관 등 개혁자가 붙어 있는 장관들은 출발할 때부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혁을 막기 위한 이거 조직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법사위마저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을 일부 미비하다라고 거부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대에 다른 예도 비쳤고 뭐 여러 의원들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진행하면서 미진하면 위원장께서 자료 제출을 독려하면서 이 청문이라는 게 야당 의원들의 질문권만 보장해 두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도 질문권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봐서 판단, 후보자가 적격하냐 안 적격을 판단하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질문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상기 법무장관이 정말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한다고 하면 그런 한 방이 있다고 하면 저도 반대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상당 부분에 있어서의 진실이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낙인 찍기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국민들을 보기에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따리 그러면 문재인 정부 출범했는데 우리 인정하기 어렵다. 민주당 정부 인정하기 어렵다. 이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계속 발목 잡기식을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앞으로 인사청문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야당 의원님들도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적어도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독려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셔서 우리 단지 이게 우리 법사위 자체의 청문회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보고 있다. 또 판단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이춘석 의원님 발언하셨는데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선 결과에 불복하려는 야당의 태도라는 말씀은 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치 후보자에게 아무런 흠결이 없는데 발목 잡기 위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위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은 동료 의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우리 이용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의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권성동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 방금 제가 그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의사지정 발언 안 했을 것입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이춘석 의원님께서 36번 내지 37번의 인사청문회 경험에 비추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저도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하지만은 동료 의원님뿐만 아니라 법사위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로서 마치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혁을 막기 위한 조직적 저항을 하는 모습으로 언급을 하면서 의사 진행 발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적절한 기회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아까 우리 박주현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저희들이 이 부동산 투기라든지 증여세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생활을 침해할 의도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불법적인 행태가 밝혀져 왔고 국민들로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자료 요구가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번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만이 예외가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저희 국민의당 야당이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도 야당입니다. 저는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고 있는 당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는 좀 달라지겠구나. 국회에 있어서 인사청문회 관행도 좀 바뀌겠구나. 충분한 자료 받아볼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를 가졌습니다. 박주원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다른 인사청문회 때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일단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자료 유출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고 들었습니다. 또 그것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절차 이후에 제대로 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자료 제출 인사청문회 진행하면서 자료 제출 추후에 받아보자 라고 하고 나서 또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의무가 있겠습니까? 그런 점을 야당이 지적하는 것이지 마치 대선의 결과에 불복하겠다든지 그리고 계획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겠다든지 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동료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정성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예. 짧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이 추천한 공직 후보자가 과연 그 공직을 수행할 만한 적격한 인물인지를 평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는 이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과연 공직 후보자가 사적 이익을 우선하지 않고 공익에 봉사할 만한 선공사의 정신이 있는지 그런 도덕적인 어떤 측면을 저희가 이제 검증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공적인 그 업무를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그 자질이 있는지, 또 능력이 있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공직 후보자로서의 어떤 전문성과 적합성, 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도 지적하셨지만 과거 인사청문회가 여러 그 제도적인 좀 미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자료 제출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또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늘 야당은 공직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 고의적인 미제출이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고, 여당에서는 물론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공직 후보자의 정책이라든가 능력에 대한 검증을 우선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또 최근까지 이루어진 여러 가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청문 절차가 일단 절차를 진행시키면서 절차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다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그런 의혹들이 공직 후보자의 그 구두 발언에 의해서 해명되지 않고 또 의혹이 증폭되면 저는 국민들이 보고 평가하고 또 언론에서 판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속적으로 자료 제출에 관련된 공방을 계속하기보다는 청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또 여러 의원님들이 또 품고 계신 그런 의혹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 지적해 주시고, 또 공직 후보자가 그거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못되고 또 자료 제출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또 심판을 우리들이 최종적으로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청문 결과를 어떻게 채택할 건지,
또 적격인지 부적격인지 이런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지. 지금 뭐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이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자료 제출만 갖고 의사진행 발언을 지속하는 것은 지금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기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 전에 지금 뭐 대체적으로 일순배하면서 이 청문회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여야 의원님들의 그런 의견이 표출이 됐습니다. 잠깐만요. 발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 바른정당에서는 자료 제출이 될 때까지 회의 진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래서 연기 내지 수년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봉계 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청문회를 진행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사당 간사님들께서 5분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자리를 이서 가셔서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봉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들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울산 중구 출신 정감민 의원입니다. 웬만하면 저는 안 나설라 그랬는데 오늘의 쟁점은 첫째 제일 먼저 문제되는 게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법입니다. 뭐 미국처럼 우리가 사전에 도덕성은 미리 검증하고 청문회장에서는 그 업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우리도 제도가 하루 빨리 도입이 된다면 오늘 같은 이런 파행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당에서는 진행하면서 하자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는 과정에 가장 공약집 1호를 보면 1호에 뭡니까?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되면 5대 비리 연루자는 절대로 임면하지 않겠다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후보자가 그런 도덕성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그런 5대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깨끗한지 확인하고자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니 또 사생활 침해니 아니 자식이 장관 되는데 자기 사생활 침해라고 자료 안 내는 부모가 어디에 있으며 아버지가 장관 되는데 자기 사생활 침해라고 자료 안 내는 자식들이 여기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말이 되는 얘기를. 그래서 우선 최소한도 도덕성 검증부터 하고 특히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적폐청산, 법무검찰개혁, 수사권 조정 등 소위 아까 우리 이춘석 의원이 말씀하셨듯이 개혁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자기가 깨끗하지 못하면 어떻게 남을 개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중국의 공작하신 말씀 중에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사납다는 가정맹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덕성에서 절대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을 칼자루를 지켜줬을 때 과연 그 개혁이 제대로 되겠는가? 근데 그런 국민들은 그런 거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렇게도 경량각지 다니면서 주장했던 5대 비리 과연 하나도 비리에 관련 없는지 정말 깨끗한 박상기 후보인지 그거를 지켜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법학을 전문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업무 문제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도덕성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한 것을 바로 내주시고 그때까지는 우리 위원장님과 양당 당 간사님들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당 간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백혜련 의원님 뭐 수치요? 예, 그럼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실제로 이번 정부가 인수위도 없이 출범을 했고 마찬가지로 그 조각과 관련해서도 그다지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박상기 후보자의 경우에도 후보자를 지명이 되고 청문회를 준비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동안 우리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현황을 보면 박상기 후보자에 대해서는 1260건의 자료 제출 요구 건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김현웅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1113건, 그리고 건재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710건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박상기 후보자의 경우가 다른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비해서도 훨씬 더 많은 자료 제출 요구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후보자가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점, 그런 점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무부 장관이 장기간에 걸쳐서 공석인 것은 틀림없는 팩트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장기간의 공백이 국회의 책임이 아니고 행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자 추송위의 안경환 후보자를 추천한 것은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입니다. 그리고 말이 잦은 사태지 너무나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도저히 청문회를 석상에 설 수 없어서 잦은 사태 형식으로 경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서가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에서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자질과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성실한 자료 제출이 가장 관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만은 그 아드님 문제, 전세 자금이 얼마인지 밝혀주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복덕방에 알아본 게 부동산 중개소에 알아본 결과 그 당시 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로스쿨 졸업해서 법무법인에 7개월 다닌 아드님이 한 달에 한 400 정도 받을 텐데 2,800만 원을 갖고 어떻게 3억 원을 준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줄기차게 자료 요구를 했고, 저도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원님들이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줘라 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법무부 연락단장에게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아들이 사생활과 관련된 문제라고 해서 제출하지 아니한다면은 이건 결국은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법무부와 후보자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야당 의원님들께서 이 청문회를 도저히 진행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후보자께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 진행의 공정성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당 간사 간의 합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까지 사당 간사에게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최소한의 자료를 12시까지 후보자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2시까지 그 자료 제출을 받은 후에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당 간사 간의 합의를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관계 법률에 따라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7월 13일 공직 후보자 박상기. 다음은 후보자로부터 모두 발언을 듣는 순서입니다만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였으므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누구 자유한국당의 김진 그럼 윤상적 의원님 짧게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5분요? 네, 5분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럼 5분 이내 5분을 드릴 테니까 가급적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또 세금 탈루, 위장 전입, 향응 접대 의혹 등 정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런 사실이 없다, 해명하겠다, 청문회 때 이렇게 해서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의혹 해소에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LH 아파트를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LH 아파트를 지금 우면동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이 되겠습니다. 모친께서 2011년 12월 달에 2억 46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여기 자금 출처 이 부분 자료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6년 5월 6억 4천만 원 시세차익 4억 4천만 원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6억 4천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했는지, 예를 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 또 아들이나 또 손자에게 정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모친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여세와 분명히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82년도에 부친께서 아파트를 구입을 합니다. 신천동에 진주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81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89년 2월 달에 최수선이라는 분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아들인 후보자가 92년도에 그 아파트를 다시 재매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위장 간접 정력 아닌가, 이 부분에 굉장히 한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재적 등본이라든가 자산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정유세 탈루 의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본인이 78년 4월 달에 관악구 신림동 233-11번지에 최수정씨의 동거인으로 들어가서 무려 6년간 동견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최수정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6년 동안 살은 같이 동거한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참 저희가 이 상황에서 뭘 더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안식년을 간 게 있습니다. 간 게 있는데 3번을 갔습니다. 갔는데 기간만 보내줬어요. 어느 대학을 갔는지 이렇게 자료를 기재를 안 했습니다. 우린 요청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 배우자 말고는 다 재산 등록 고지 거부 또는 사생활 보호란 이유로 해서 모든 자료 제출을 거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이 진행될 수 있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이 청문회에서 정말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보자가 빨리 요구했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요구하고,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청문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영주 의원님 먼저 발언 시청해 드리고, 다음에 야당 의원들만 하기 뭐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여당 의원님, 금태섭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청문회에 임하는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저희 본 청문위원들이 신이 아닙니다. 본 인사청문회가 적절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제출해 주셔야지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원활하고 정상적인 청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 언론이나 신문 제작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공직후보자 본인에 대한 것,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것, 특히 모친, 장남 등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상이 어떤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는 공직후보자 입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보다는 저희 인사청문위원이 그 자료를 접하고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는 것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에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어떤 연유에 있어서든지 법무부 장관이나 후보자나 법무부에서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 아들에 대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아들이 지금 전세 자금을 3억 원 정도에 살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답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은 장남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6개월 사이에 3억이라는 전세 자금을 얻었다면은 그 출처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증여세 납부, 이에 관련한 증여세 납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탈세와도 연관된 문제인 것입니다. 탈세라는 것은 범법의 행위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출을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후보자의 모친이 국고와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을 해서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민적으로 주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갖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 아니면 그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모친이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 열람 내역서나 등기권리증, 매입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지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합당한 것인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직 후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이 정치자금 후원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 장관 후보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당시 이와 같은 자료들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답변 내용대로 가족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후보자 본인이 정치 후원금을 누구에게 냈는지, 얼마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런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은 공직 후보자,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파적 편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에 하나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공직 후보자 법무부의 태도에 비춰본다면은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와 같은 청문회를 계속 해야 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당으로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 제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한다면은 그와 같은 인사청문회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의원님께서도 윤상죽 의원님에 이어서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타를 함과 동시에 과연 이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야당 윤상직 의원님과 이용주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뭐 청문회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 자료 제출을 놓고 아무래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함께 전문성 그리고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꼽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개혁 과제가 검찰 개혁인 상황에서 저희가 장관 후보자로부터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정견을 듣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수처 문제,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법무 행정의 개혁 문제 등 국민들이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그때 다시 자료 제출을 왜 안 하는지 추궁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의원님께서 어느 정치인한테 후원금을 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후보자한테 물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출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하겠지만 일단 청문회는 진행을 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큰 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금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진태 의원님.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엊그저께 법사위를 열어서 어제까지 자료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자료가 오지 않으면 그냥 이런 형식적인 청문회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과연 자료 어제까지 얼마나 받았습니까? 제가 추가로 요청했던 거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만 오늘 그냥 하루만 어떻게 대충 때우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자세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제도적인 이 미비점을 그 사이를 뚫고 청문회를 해도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마당에 지금 뭐 자료 좀 안 보낸 거 가지고 일단 그냥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들게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자, 자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이 정권이 바뀐 게 실감이 납니다. 옛날에 우리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항상 박근혜 정부에서 왜 자료를 안 내냐 그렇게 얘기하더니 왜 이번엔 똑같은 기준 잣대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때보다 자료 지금 후보자가 많이 냈습니까? 예, 이를테면요. 후보자의 아들이 어디에서 전세 얼마짜리에 살고 있느냐 우리 모릅니다.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계약서를 안 내니까요. 뭐 응봉동에 무슨 뭐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3억이다? 인터넷에서 시세 보고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 뿐이에요. 3억인지 5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차를 안 내니까. 그러면 아들이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사니까 그 아버지가 후보자 되는데 애한테 뭐 폐를 끼치기가 싫다? 사생활 프라이버시다? 아니죠.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공직자가 재산 직계 좀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아직 공직자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그걸 내기가 싫으면 거기에 합당한 사유를 대야 되는데 합당한 사유도 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냥 우리가 뭐 심심해서 아들까지 망신을 주려고 얼마짜리 전세에 사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동네 아파트 전세 시세가 최소한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번 거는 불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1년 정도 돈을 벌었는데 이 아이가 그 돈을 3억을 마련할 수가 있겠느냐? 우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왜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 그거 하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다 증여세 내가면서 신고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도 어떤 이런 사법 행정의 최고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아이가 그 전세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고 그 자금 출처는 어떻고 이거를 소상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한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종전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 때는 아들의 전세자금, 현황, 출처 상세하게 다 자료를 냈습니다. 이번만 이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탈세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부동산 투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방했던 그 5대 공직자의 원칙에 2가지나 지금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 전세 계약서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청문회를 그냥 하겠다. 그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상태로는 청문회를 진행해도 의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계방송이 있어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박상기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공직에 취임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국정수행 능력, 도덕성, 준법성과 책임성 등을 검증하고 후보자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적격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기관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등 교정시설의 운영을 관장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 관리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에 관한 사무 등 그 업무 범위가 매우 넓어서 국민의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국가법질서 유지와 법치 수요의 최일선에서 국가 사무를 총괄 지휘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 또한 이에 상응하는 업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건전한 국가 간 도덕성 및 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겸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적 요구인 법무부의 개혁과 검찰의 탈정처에 대한 비전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분이 추천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청문회에서 박상기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후보자가 인권보호와 법치수호의 적임자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청문회장에서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을 대신하여 청문회를 실시한다는 자세로 후보자의 헌법수호의지, 법철학, 업무 능력과 법무부의 비전에 대해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지 의원님 무슨 잠깐만요. 저기 의사진행 반환은 일단 안건 상정하고 또 후보자 선서를 한 다음에 그 후에 자료 제출 요구 의사진행 반환 김진태 의원님. 그것도 조금 뭐 취지는 아시겠지만은 알고 있지만은 일단 청문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선서를 받은 후에 충분히 의사진행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법무부 장관 박상기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먼저 공직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회가 모두 종료되면 교섭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신 박상기 후보자에 대한 주요 양력 사항과 인사청문 요청 관련 자료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SBS, KBS, MBC 등 공중파 방송과 국회 방송 그리고 OBS에서도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